안녕하십니까. 큰사람 조영무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로 온 지구상의 축구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축구로 인해서 행복하셨지요. 손흥민의 80m 드리블과 황희찬이 질주해서 골을 넣은 장면은 두고두고 내리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싸운 태국 전사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포르투갈의 극적인 승리로 16강에 진출했을 때 환희와 감동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유소년 때부터 길들여진 승부에 대한 집착과 결과 중심의 훈련에서 벗어나서 기본기를 강조하고 가르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한국 축구 선수의 기본은 공을 알고 공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 삶을 존중해야 하며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는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타르는 대회 기간에 12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도하 항구에 1000개의 객실이 있는 대형 크루즈 2대를 임대하고 사막에 1000개의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카타르가 이번 대회를 위해 쏟아부은 돈만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5조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손해로 보여지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공항과 호텔 등을 건설하며 교통, 인터넷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월드컵을 국가 개조를 위한 한마당 잔치로 벌인 셈이지요. 국제축구연맹 피파에는 211개 국가가 가입되어 활동합니다. 국제연합, 즉 유엔에서 가입한 국가보다 그 수가 많습니다. 이는 미인정 국가지만 경기에 경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 공동체의 지배권이 존재하는 영토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포츠가 한 국가와 인류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은 인간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게임이자 탄탄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이미 온 지구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구 선생이 역설한 문화가 힘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스포츠는 인류 보편 가치인 평화를 추구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정치적인 행위는 강하게 제지받지요. 꽉 막힌 남북 대화의 조성을 위해서 경평 축구를 부활하면 어떨까요? 일제강점기이던 1929년 10월 8일 경평 축구 대항전이라는 축구대회가 역사적인 서막을 올린 이후 해방 직후인 1946년까지 총 23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축구를 매개로 경성과 평양이 도시간 선의의 대결을 벌려보자며 의기투합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축구는 구한말 이후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의 경랑과 혈을 같이 합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남과 북이 만나 교류하면서 평화 번영의 꿈을 키우는 마당에 지난 일제강점기에 억눌린 민족의 자존심을 어루만지다가 생채기가 남은 채 중단된 경평 축구 부활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남북 축구 대회가 1990년 10월 1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한 축구대표팀이 서울과 평양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평 축구 부활은 역사적 의미, 공간적 의미,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라는 시대적 의미에서 볼 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냉정 구도로 인해서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평 축구를 매개로 한반도 미래를 짊어질 서울과 평양이라는 두 개의 심장이 두근두근 가열차게 열릴 내품을 나를 기대해 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100년 남짓 살다가 죽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그 생명력이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우리는 문화 없이는 품위 있는 날을 하루도 보낼 수 없습니다. 큰 사람 조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